안녕하십니까. 고스에듀에서 창동여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수 강사입니다.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끝났고요. 그리고 어제는 등수까지 나와서 이제 제가 아이들 등수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등수를 받았을 때 어떤 아이들은 이제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걱정도 많을 것이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분이 좋든 슬프든 간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은 여름방학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방학을 또 잘 준비해서 2학기 때도 자기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또 포인트가 될 것이고, 좀 이제 아쉬움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2학기 때는 지금과는 다른 성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싶다, 다른 성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든 조금 덜 잘하는 친구들이든 여름방학을 진짜 잘 보내야 된다는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짧은 여름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면 역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공부하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자 짧게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다 저를 아시겠지만 이제 가볍게 말씀드리면 저는 창동여고 고1, 2, 3을 전체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교생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 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제일 많이 인기도 많은 수업이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다 모두 합해서요. 전교 1등 다 이제 저희 재원생에서 나왔고 1등급의 대다수 학생들도 이제 다 저희 재원생들이라는 거 뭐 가볍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동여고를 위한 내신반과 수능반을 모두 운영하는 건 이제 방이동에서 유일합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내신을 못했을 경우에 2차적인 플랜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내신반만 운영을 하고 수능반을 운영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제 수업을 들으면 내신도 수능도 다 이제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제 수업의 장점이라는 것도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름 방학 때 짧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핵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이 귀찮고 가슴 아프고 하겠지만 내신 시험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자기의 약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시험지 상담을 이번 주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혹시나 이제 시험지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혹시나 시험지가 있다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번부터 14번까지, 그러니까 문법 파트가 아닌 부분이 있고 그 15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문법 파트가 있는데 어디 부분에서 많이 틀렸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돌이켜 봐야 되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일단 먼저 뒷부분 문법 파트가 많이 틀렸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 부분은 사실은 쉽게 이제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좀 많이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예비고1, 그러니까 12월에서 3월 사이에 1학기 범위에 대한 문법이 선행이 안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여기 하위권일수록 더 공부를 안 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선행을, 그러니까 12월에서 3월 사이에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못하는 친구들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정보도 많고 부모님들께서도 더 빨리 보내시려고 해서 잘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내신에 들어가면 좀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적죠. 이미 다 아는 거니까 절반은 내가 이미 아는 거야. 이 절반만 조금 공부하면 돼. 그래서 학습량에 대한 부담도 적고 또 했던 걸 또 반복하니까 성적도 좀 잘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제 그때 준비를 안 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뒷부분에서 많이 틀리게 됐던 거죠. 그럼 이제 대안은 간단합니다. 여름 방학 때 2학기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을 이미 한번 돌리는 거예요. 선행을 이미 하는 겁니다. 그러면 1학기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이들과 상담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름 방학 때 그냥 다 2학기 문법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해라. 그 방학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에 시험지를 줘도 바로 풀 수 있을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하자. 우리 2학기 때는 좀 달라지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미리 2학기 때 여름 방학 때 준비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부분 1번부터 14번까지가 좀 많이 틀렸던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글을 읽는 능력, 이거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해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쉬운 시험지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성적이 요 정도가 돼도 문해력이 한 요 정도가 돼도 시험지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이제 티가 안 났던 건데 시험지 수준이 요 정도로 높아버리니까 요 차이에 간극이 생겨서 자꾸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도 문해력이 높아. 시험도 쉬웠어. 근데 고등학교 때 어려워도 나한테는 아직 쉬운데? 라고 하는 아이들은 앞에 부분을 잘 봤다 그런 거죠. 문해력은 사실은 이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꾸준하게 공부하면 내신에서는 그래도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부족한 수능 학습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5등급제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9등급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선 글, 어려운 글을 어디서 많이 접하냐라고 한다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고1 수준에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에서 그런 어려운 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내신이 5등급제고 수능이 9등급제니까 내신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지금 1등급이 10%잖아요. 10% 안에 들었을 때 지금 스카이부터 그러니까 서연고부터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일단 정원이 인서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10%인데 10%의 인원이 다 올 1등급이에요. 올 1등급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얘네를 이제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 다 1등급이야? 근데 네가 진짜로 전국에서 상위 1%인지 상위 10%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 구별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수능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활용해서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조금 덜 잘하든 수능을 잘 봐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지금 저는 앞에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고난도 문학과 비문학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나의 무기가 생겨야 되는 거죠. 문해력도 키워야 되는 거고 나는 내신도 잘해 수능도 잘해.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가 조금 편한 거고 근데 내가 내신에서는 좀 약점이 있지만 1년, 2년 열심히 공부해서 2년 반 뒤에는 나는 수능은 잘해. 그러면 자기의 무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대학 가기가 그래도 대학은 갑니다. 근데 내신도 안 돼, 수능도 안 돼.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대학을 눈높이에 맞게 못 가요. 좀 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스카이에서 뭐 좀 내려왔다가 또 이제 서울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나의 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수능 학습을 방학 때 보충해야 된다. 자, 근데 최근 교육 과정은 수능 공부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님도 이거 좀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보다 수행평가가 조금 많이 빡세진 것 같아요. 좀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내신 공부할 때는 내신 공부하고 그래서 수행평가는 비중이 좀 적으니까 시간을 좀 덜 투자하더라도 내신 누구나 다 만점을 주고 이런 좀 분위기였다면 요즘 들어서 수행평가에 좀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창덕여고가 정말로 이제 수행평가만 준비하다가 시간 다 가서 힘 빠진다. 내신 공부 못하겠다. 근데 그것까지 이겨내서 내신 공부했다. 방학 때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방학 기간이 아니면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방학 기간에 이러한 부족한 수능 학습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위권일수록 좀 더 빨리 지쳐요. 결과도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쉬고 싶다.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방학 동안에만 쉬고 싶어. 어머님들도 그래 너 방학 때 좀 쉬어라 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좀 열심히 경쟁을 해서 이 싸움을 끝내야 되잖아요. 3년이 지났는데 또 뭐 재수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리 이거를 고통스럽더라도 끝내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 살게끔 꿈에 맞게 자기 인생 살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사실은 하위권일수록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역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데 그런 아이들의 처지에 좀 해당된다면 마음을 좀 강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방학 기간에
내신 시험지 분석 꼭 하셔야 되고요. 부족한 수능학습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학기 내신 선행 문법, 중세국어와 한글 맞춤법 미리 한 바퀴 다 돌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평가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추석 연휴도 길고요. 또 학교 축제도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공부할 수 있겠지? 계약하면 이 정도 공부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미리 과하게 준비하는 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내신 선행에서 고전시가도 필수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3번은 필수인데요. 4번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창동여고는 2학년 때 문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낯선 고전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1학년 때 고전 시가를 잘 해두면 2학년 때 고전 가사, 긴 작품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상춘곡이 들어갔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긴 작품들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랬을 때 고전 시가를 지금 방학 때 미리 좀 해놓으면 2학년 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건 저희가 이제 고1, 2, 3을 다 담당하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방학 동안에 내신 시험지 분석해야 된다. 2학기 선행 미리 해야 된다. 부족한 수능학습 해야 된다. 하위권일수록 더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수업 신청자들을 보면 그래도 상위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상위권은 자기 자리 놓치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아이들이 조금 지치니까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수업을 방학 때 들으신다고 하면 이런 과정으로 이제 펼쳐질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등원해야 됩니다. 주말에는 수능 과정을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도의 현대문화, 고전문화, 비문화, 필수 문법들 공부하시면 되고요. 토요일 7시, 일요일 4시 중에 한 타임을 선택하셔서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거의 마감이 다 될 것 같아요. 자리가 몇 자리 없으니까 혹시나 들으실 분들 있으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강 과정은 2학기 내신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23일부터 3주 동안 수업하고요. 중세문법은 수요일 1시나 목요일 3시 선택하시면 되고 2시간씩 수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은 수요일 3시에서 목요일 1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수업은 영상 보강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여름에 휴가를 간다, 뭐 이때는 주말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영상으로 다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자, 제가 오늘 수업 이 영상을 되게 좀 짧게 또 찍으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막 물론 이제 뭐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세게 말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별을 찾기 위해서는 좀 오그라들지만 별을 찾기 위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힘든 거 안다. 근데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대학교 가서는 또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조금만 더 고생하자. 꾸준하게 해라. 우리 기적을 만들고 2년 반 뒤에 웃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시험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줘요. 모든 아이들한테 다 편지를 써줍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3년의 입시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좀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이번에 또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험을 못 본 아이들도 그래도 선생님 더 열심히 해볼게요. 선생님 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분위기가 저희 반 안에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1학기 성적도 잘 나온 친구들도 많지만 2학기는 저희 아이들이 더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점점 성숙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도 해주고 잔소리도 하면서 아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를 느끼면서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학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걸 또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뭐 재원생이 아닌 어머님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좋은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이렇게 갑자기 촬영을 하는 거라서 뭐 이래저래 조금 어수선한 것도 있겠지만 어머님들 방학 동안에 짧은 방학 동안에 우리 아이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이제 제가 상담도 직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